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교재는 기본서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재산세, 우리 제오절 비과세인데 요거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는데, 특히 그 다른 것은 뭐 기본 과정이나 우리가 계속 했었기 때문에 토지연구 부분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복습을 했었는데, 자, 우리 재산세상에 드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우리가 크게 세 개 유형으로 구분했죠. 분리과세 대상,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는 또 뭐가 멀어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럴 때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토지용 구분했습니까? 저율분리대상 토지로. 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에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로요?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또 사치성 재산 토지, 그래서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는 뭐로? 고율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했습니다. 자, 이걸 딱 기본으로 잡고 우리 토지용 구분할 때 농지는요, 농사 짓는 땅이라서 다 저율분리상이 되는 게 아니라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본다고 그랬어요?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그래서 농지 토지용 구분할 때, 자, 딱 봐서 농지가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뭐고? 분리. 딱 봤더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목장용지라든가 공장용지는 토지용 구분할 때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기준면적 이내이냐 다 따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봐요? 얘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면적만 따집니다. 기준면적 이내면 보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토지용 구분 문제 풀 때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 나왔다. 볼 것이 뭐로 과세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했어요.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007 빵이 4 비례세율. 007% 저율비상 토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예요. 또 그 다음에 빵이 프로, 0.2% 저율비상 토지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등등. 안 외우고 못 빼기 여러분들 외우셔야지. 제가 앞으로도 시험 장각 때 수십 번 더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버티려고 하지 말고 외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야지 계속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또 007 빵이 4% 고율분리상 토지는 고급오락장, 골프장 토지고요. 자, 그럴 때 우리 농지 007% 저율비상 토지 농지부터 봅니다. 하여튼 뭐 재산세 전체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게 0.07%, 이 007% 농지 목장 임야가 제일 낮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요. 토지공무제 풀 때, 자,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농지는 달라져요. 개인 소유 자격 농지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그럴 때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토지공무제 풀 때 위치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제가 읊을 때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고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뭐가 돼요? 종합입니다. 자, 군 읍면적에 있는 개인 소유 장농지 분리입니다. 깡촌이나 군 읍면적은 모든 다 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위치 기준 만족시킵니다. 분리. 시지역의 도시적 밖 개인 소유 장농지, 도시지역 밖 분리입니다. 도시적 밖은. 그 다음에 도시적 내, 자, 개발장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 장농지. 예? 자, 뭐 있을 곳이 있는지 생각하라니까,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이면 도시적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는 농지 하나에서는 뭐예요? 있을 곳에 있습니다.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이니까 농지 있어도 되잖아요. 도시적이라도. 그래서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입니다. 도시지역 내에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개인 소유 장농지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종합입니다. 법인이나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이 뭐고요? 종합합산. 예? 일반 법인이나 회사, 뭐 단체가 소유하면 종합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습니다.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거, 종, 농, 매, 사, 농입니다. 아직 이번 수는 못해도 되고 요약집 할 때 정확히 한번 외우면 돼요.
종중이 수요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수요하는 농지, 매립간접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4.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음성 꽃동네 농지 갖고 있는데 농사져 생산된 농산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자,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그래서 종농 매산한 경우만 열거된 5가지 경우만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뭐가 된다? 요거 분리입니다. 나머지 법인 단체 소유 농지는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목장은요, 토지공제 풀 때 위치 면적 따져봅니다. 제가 읊어볼 테니까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목장은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목장이 군 운면적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군 운면적이 있고 기준면적 이내 분리해. 자,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목장도 위치 보는 건 농지하고 똑같아요. 이쌀 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죠? 분리. 목장이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종합. 목장 이쌀 곳에 있지 않으니까 앞동네 어디 있든 목장 기준면적을 초과한 목장 용지 나왔다. 뭐가 볼 곳이 뭐가 된다?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임야입니다. 임야는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시골에 개인이나 법인이 수요하는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서 종합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들이 법에 쫙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자, 종중이 수요하는 임야 그리고 공익목적 임야들이 쫙 있었는데 무슨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요. 그래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구역 내 임야, 뭐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제한 환경 지구 내에 있는 임야 이렇게 법 나오고 주로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들이 뭐가 된다? 분리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빵 2% 봅니다. 007% 농지목장이면 다 받고 빵 2% 공장이요. 얘 위치 면적 따지는데 읊어볼 테니까 또 있을 곳이 있는지 기준면적 이내인지 요거 따져봅니다. 군 읍면적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공장 용지 분리. 자, 시지역에 도시적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공장 용지 분리.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산업단지 공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공장 용지. 에? 공장 산업단지 공업지역이 있을 곳에 있죠?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 공장. 자,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요거 주의하라고 그랬죠? 공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리고 이럴 때 공장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니까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 합산 대상 되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잖아요. 별 표시했는데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앞동네 어디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용지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공장 자 0.2% 절비가치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래서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뭐를 위해서. 근데 주로 찍어서 보면 염전, 터미널용 토지, 여객자동차, 화물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 있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엄청 많습니다. 뭐 근데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뭐 작년 시험에 나온 거지만 뭐 국방상 뭐 처분이 제한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공장 군의 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딱 봐서 공익적 냄새가 난다. 뭔가 산업 경쟁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러면 자 각종 공사 소유 토지와 함께 빵 2% 절분입니다. 그 다음에 007 빵에서 4% 고일 분리는 고급 확장 골프장 토지고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면 뭡니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면적만 보잖아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위치 안 보고. 기준면적 이내면 뭐예요? 별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곳이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때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에 따른 적용배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 하나 외우시면 되는데 상가인데 상업지역이 있어요. 상업지역이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배율은 몇 배냐? 3배입니다. 자, 이 상가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고 전체 부지가 1000제곱미터다. 자, 그러면은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바닥 면적 200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비율 3배, 2, 3은 600제곱미터가 별도 합산 면적이고 전체 1000이니까
종합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1000에서 기준면적 600 빼니까 나머지 400제곱미터가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의제 보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개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표현하는 업종입니다. 이 실내에서 곤란하고 일정한 면적의 그 야외 공지, 빈 땅을 필요로 하는 업종들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읊어볼 테니까 그 현황을, 업종을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자, 운수회사의 차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건설기의 주기장, 옥외 작업장용 토지, 유통단지 안에 유통시설용 토지, 야적장, 물류단지, 물류시설용 토지, 자동차, 자, 검사용 토지, 성능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검사용 토지, 빈 땅에서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능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분리과세하는데 준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요거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준보존산지 안에 임야는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또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또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종묘 시험하는 시험장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뭐 이런 것들이요. 등등 업종을 상상해 보니까 대충 공지를 표현한 업종들이죠. 실내에서 곤란하고 이런 것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별도 합산 과세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허가, 즉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합니까? 무허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거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무허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나대지를 봐서 뭐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 순액이 몇 프로? 2%에도 미달할 때 이런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그렇잖아요.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 순액이 몇 프로? 2% 미달해요. 그러면 아유, 땅값은 비싼데 거기다 건물, 가건물 같은 거 세우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자, 이럴 때 건축물의 시가 순액이 부속 토지 시가 순액이 2%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상가 토지로 봐서 별도 합산. 근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이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그 다음에 원래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나대지, 잡종지, 원래 종합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아이고 큰일 났네. 오늘 복습을 15분 동안 또 토지 용구 구분을 복습했는데도, 지난번에도 그렇고요. 아주 확실치 않은 분들은 나중에 또 다음에 또 하니까 여러분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오늘 시간, 복습 시간이 길어가지고 문제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한 두어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급적이면 뭐 화면을 보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에서 종합합산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고르래요. 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로서 과세 기준이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요. 예? 자, 농업법인이 수여하는 농지니까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지만, 자, 농사진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니까 뭐가 됩니까? 종농매선형에서 농이죠.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뭐가 된다? 분리. 서울특별시 지역의 산업단지 안에 위치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공장 입지기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의, 자, 토지. 아유, 별도? 아유,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학창 종합이지 뭐. 이거 앞동네 뭐라고 돼 있던 뒷동네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뭡니까? 종합입니다. 산업단지에 있고 그 다음에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지만 공장, 자,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니까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 3번 도로교통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로서 같은 법에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요. 자동차 운전학원 뭡니까 이거? 업종의 특성을 상상해 보니까 운전학원 상상하니까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죠. 그래서 뭐 한다고요? 별도 합산 과세하고. 특별시 관시 시지역에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개인 소유 농지. 예? 도시적 내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이 있을 곳에 있죠. 농지가.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분리.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 용도적에 따른 정비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면적만 따지는데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됩니까?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아, 이거 쉬운 거였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 요 과세표준과세 2번까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시간이 좀 줄이기 위해서 한번 봅니다.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그랬습니다. 개인 소유 재산과 법인 소유 재산에 대한 구별 없이 지자체 장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맞습니까?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개인 법인 소유 구별해야 하나요? 안 해요. 항상 지자장이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해요?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맞잖아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고급택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정한다. 재산세에서 최고 세율이 높은 것은 고급 선박 5%, 그 다음으로 높은 거 별장, 고급 악장, 골프장 몇 프로? 4%고, 고급 주택은요?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법은 일반 주택과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0.1, 0.4,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됩니다. 4% 아닙니다. 고급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별장이 4%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이거 기초과정부터 열심히 배운 건데 우리가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의 과세표준은, 자, 우리가 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요 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어떤 수강생들은 이게 취득세 그러면 세율이 적용되는 거니까 어쩌고 하면서 막 오해하는데, 자, 재산세 문제에서 별장이라는 것이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별장이라는 것은 사치성 재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치성 재산인 별장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100분의 60을 곱해서 산정가액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장이든 고급택이든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이니까 별장도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요? 60% 곱합니다. 별장이라고 해서 70%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토지건축물이 공정시장가액 70%지. 재발생있는 경우에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번 면에서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 한정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재해 등이 발생했거나 또는 아니면 재정 수요 발생해서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을 50% 보면서 지자장이 가감 조정할 때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해당 연도만. 다음 연도 3년간, 5년간 아닙니다. 해당 연도만. 자, 5번 토지과세 표준은 과세기준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시가표준액이죠.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별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가액을 한다. 토지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70%.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또 다른 문제 중에서 혹시 3, 4, 5번 문제 중에서 꼭 이 문제는 좀 해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 있습니까? 예? 3, 4, 5번 중에요. 예? 몇 번이요? 몇 번 해설해 주면 좋겠어요. 한 문제만 더. 예? 몇 번 문제? 큰 소리로 자기 의견을 표시하세요. 나중에 버스 떠난 다음에 이거 몇 번이요? 4번? 4번이요?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재산세 대상인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주택에 부속된 토지는 제외한다.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 제외하죠?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자, 2번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별도합산, 분리상 토지로 구분하죠? 주택이라 하면 세대원 등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건축물의 전부일부 및 부속토지를 말하고. 자, 4번이요.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해서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재산세, 우리 지방세에서는 뭘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은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하여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뒷동네 맞고요. 5번이요. 이거 물어볼 게 아닌 것 같은데, 1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 면적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주거용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1구 건물로 항상 뭘 기억해요? 50%. 주거용 사용면적 50% 이상이면 뭐예요? 전부주택이잖아요. 자, 근데 1동의 건물이 주거면적이 크더라도 뭐라고요? 주거분만 주택이고, 1동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분만 주택. 이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구 건물 나면 항상 뭐예요? 50% 이상. 자,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면적에 크기에 관계없이 주거용 사항들은 분말 들어본다. 아닙니다. 자, 요거 주택면 1구 건물은 먼저 원칙이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주택이에요. 다만 이제 주거 면적이 주거 이해면적보다 작을 때 이제 주거 분말주택으로 보는 건데 면적이나 이런 거 크게 관계없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1구 건물 50%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5번은 특별히 뭐 5번은 기왕이면 다 5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5번까지. 자, 재산세 납세무자에 대한 내용이 더 옳은 거 그랬는데요. 1번 과세기준 1년제 재산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 양수된 때는 양도인을 해당 연도의 납세무자로 본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 6월 1일 날 과세기준 6월 1일 날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 치렀다. 자,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라고 했어요? 양수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해연도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6월 1일까지 잔금 치르면 매수인이에요. 그러니까 6월 1일 지나서 6월 2일부터는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을 때 누구다? 양수인입니다. 양도인 아니고. 과세기준 이전에 건축물이 멸실됐다면 과세기준제 소유권이 없으나 그 멸실일까지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는 부담하게 된다는데 그래요? 재산세는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자 5월 20일 날 건축물이 폭삭 멸실됐다. 6월 1일 날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물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뭐 5월 19일까지는 존재했잖아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과세기준일에 대상이 없다면 요 대상이 아닙니다. 3번 사실상 소유자가 확정되면 그를 납세무자로 판정할 수 있는데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되지 않은 때는 상속인이 연대 납세를 진다. 상속인은 자 상속등기가 됐어야 되는데 상속등기가 안 됐다는 것은 누가 상속받을지 포기할지 모르는 거니까 상속인 아닙니다. 상속등기 됐을 때가 상속인이지. 상속등기 안 되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그러면 누가?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는 누구였습니까?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이거였잖아요. 국가, 자 4번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대상 물건을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사용권을 유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 매수계약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아니죠 여러분들? 무상 사용할 때가 매수계약자지. 공부상으로는 연부금 다 치르기 전까지는 국가 등의 소유지만 실질적으로 권리 변동은 됐다고 봐서 누가 납세의무자? 매수계약자 이거지. 유상으로 사용하면 완벽하게 국가 등의 소유의무로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무상 사용할 때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해 수입하는 경우에 누가 납세의무자? 수입하는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 다 봤고 꽃비가 내리 요새 그 벚꽃이 막 바람에 흩날리죠. 그래서 벌써 꽃비 내리는 4월에 서러운 초록도 더욱 짙어지겠고 여러분들 4월 달은 원래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수험생분들이 요맘때쯤 되잖아요. 수업 빠져요. 막 벚꽃 흩날리고 막 이러면서 마음 흔들려 가지고 4월 또 이럴 때 되면 빠져 가지고 수강생분들 4월 중순부터 저 출석률이 확 떨어져요. 그랬다가 매년 이거 사태 아니더라도 그랬다가 이제 5월달 첫 주에 다시 심화 과정할 때 딱 나오거든요. 자 아니죠 저 유학직 강의할 때 딱 나왔더니 뭐 정신없이 돌아가니까 뭔 소리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간에 흔들림 없이 자 그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됐고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재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교재 215페이지 펴입니다. 여러분 215페이지 보시면요. 자 215페이지 봅니다. 215페이지 펴놓으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재산세 비과세인데 뭐 스트레칭도 좀 하면서 잠깐만요. 215페이지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251이네. 251. 좋습니다. 오늘 재산세 비과세 자 펴놓으시고 여러분들 교재 보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고기 한번 드시고 다시 목 운동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돌리시고 아이고 자 기지개도 한번 화끈하게 제낍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힘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재산세 제5절 비과세입니다.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 되느냐? 시험 문제에서 별표 2개 하셔야죠. 여기 뭐 재산세 비과세가 뭐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화 문제로도 나오고 또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작년에도 여기 이제 기출 문제 그 표시가 거기 보니까 28회까지만 돼 있는데 30회 작년에도 나왔어요. 문제가 30회 나왔고요. 먼저 1번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수여하는 재산, 중요하지만 당연한 거죠. 이거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고, 또 보유하는 재산,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재산, 우리도 과세해야죠. 자, 비과세 중 우리도 비과세고요. 2번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자, 두 번째, 재산세 이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and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문자입니까? 매수계약자예요. 자, 그래서 이거 비과세 한다면 틀리고, 아까 유상으로 이렇게 바꿔서 또 나왔었고, 양가로 2번 봅니다.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당연한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가로 안에 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 포함해서요. 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당근이죠, 여러분들? 자, 근데 2번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기억번 답 체크입니다. 유류로 사용하는 경우. 내 빌딩을 국가나 자체가 1년 이상을 공짜로 무상으로 사용해. 그러면서 때가 되면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료로 사용해. 내 빌딩이나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 꼬박꼬박 내면서 국가나 자체가 사용한다. 당연히 제 빌딩이나 토지에 재산세 부과되겠죠. 자, 동그라미 니은번 밑줄입니다.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밑줄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이건 어떤 거냐면, 자, 한번 여기 보세요. 화면을. 요거는 국가나 지자체가요, 제 빌딩을 또는 토지를 살라고 국가나 지자체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일단 저 개인이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제 빌딩이나 토지를 살라고 지금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저랑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래서 소유권 유상 이전을 약정했어요.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뭐 등기 이전하기 전에요, 자, 미리 사용을 합니다. 자, 사용을 해요. 국가나 지자체가 제 빌딩이나 토지를. 그러면 여기 매매 대금에, 국가나 자체가 저한테 주게 될 그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돼 있다고 봐요. 자, 그러면 매매 대금에 사용료가 포함이 돼 있다고 보니까 유상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 두 가지 의미는 다 둘 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유료로.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한다? 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가나 자체가 저랑 소유권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국가나 자체가 그 재산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매매 대금에 사용료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하겠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제 빌딩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당연히 제 빌딩이나 토지 재산세가 부과돼야죠. 자, 넘어갑니다. 밑줄 그으셨으면 216페이지입니다.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입니다. 자,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거기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다음에 따른 재산,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 제외. 무슨 얘기냐? 사치성 재산은 제외합니다. 자, 지방세 비과세에서요, 취득세든 등록면허세든 재산세든 좌우지간 사치성 재산 들어있다, 무조건 과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 들어있으면. 자, 제외하고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수익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하고요, 체크하시고, 그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재산 예외가 있지만요,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과세입니다. 수익 사업에 사용한다거나 등등 그런 경우에 또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용도분에 의한 비과세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요,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자,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요, 요거요, 자, 머리가 답답하고 그럴 때는, 공부도 안 된다, 슬럼프는 항상 수험생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감기처럼. 그럴 때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럴 때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죠? 하천, 강변 도로 따라서 상류 쪽으로 쭉 드라이브 나가다 보면
제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 호수도 있죠. 농업용 수로, 국어도 있죠. 그 다음에 배산임수니까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로 쭉 한번 기억한 다음에 요걸 랩하듯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산부 노약자는 귀를 막으시고, 또 인강 수강생분 중에 임산부 노약자, 또 예민하신 분 귀, 이런 분들은 헤드셋을 빼시고 이어폰을 빼시고 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28개 토지주목 중에서 비과세들은 6개지만 어떻게 외우느냐?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그래서 도로와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랩하듯이 읽으면 된다 그랬죠? 좀 빨리 한번, 자, 천천히 한번 일단 읽어봅니다.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더 빨리요.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리듬을 타면서 툭 튀어나오게 입에서 나중에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여러분들 외웁니다. 이게 머리로 외우면 저도 헷갈려요. 그냥 입에서 툭 튀어나와야지.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작년 시험에도 그렇고 이거 그런 식으로 외웠었어야 됩니다. 거기 교재 한번 보니까 기억번에 도로입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요.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도 포함합니다.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 포함하고, 다만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지안의 공지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집과 집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닙니다. 집과 집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고 김현식이 불렀잖아요. 골목길 걸어갈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이거요. 자, 그래서 이런 골목길 같은 것은 대지안의 공지, 이런 것은 도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한번 보는데요. 다만 여기 우리 교재는 이게 반영이 안 되는데 여기 잠깐 한번 보실래요?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이거 반영이 되는데 올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 비과세인데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교재는 지금 기본세는 반영이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 나와요. 도로관리시설이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교통관광 안내소, 연구시설은 여기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럼 쭉 이런 것들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자 여기 도로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요게 가로 내용이 올해 2020년 신설된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볍게 편하게 한번 보시고 이런 건 제외한다. 그 다음에 하천 제방 한번 보세요. 요 제방이 여기 이제 올해 작년 시험 지문에 나왔었는데 요 제방이에요. 근데 그 제방을 한번 보세요. 제방을 보니까 자, 공간정 및 구축 관련한 법률에 따른 제방,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제방 나왔었는데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이라고 나왔었는데 그럼 딱 뭔가 냄새가 나잖아요.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비과세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농업용 수로, 유지, 호수 같은 거, 묘지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합니다. 우리 지목이 묘진 토지는 앞에서 공부했었어요. 우리가. 자, 어떤 걸 공부했었냐면 지목이 묘진 토지 보세요.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 취득세는 과세에 비과세예요.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는 과세에 비과세예요. 예? 이거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해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간주 취득 등의 경우 4가지와 간주 취득의 경우 4가지하고 또 골프연장 같은 시설물, 레저 시설 같은 시설물 취득하거나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하거나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세율로 과세했어요? 중과 기존세율 특례세율로요. 2%. 자, 그래서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할 때도 일반적인 토지 취득보다 세율이 낮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 지목이 묘진 토지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거 비과세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할 때 부과한다면 서로 혁명을 해요. 내 명의로 왜 하라고 그래. 그래서 안 하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재산세 부과한다. 조상인 묘소 다 없애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등록면허 재산세는 비과세고 다만 재산세에서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요거는 사업용 토지니까 재산세에서 요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재산세에서 법인묘지용 토지는 어떻게 한다? 어느 형의 토지과세에서 사업용 토지니까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니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별도 합산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법인묘지용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뭐하고 비과세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저 여러분들 비교해서 또 알아둡니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 비과세인데 재산세.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 묘지용 토지는 공업묘지 같은 이런 것은 사업용 토지니까 별도 합산과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교해 두시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타당할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토지 비과세인데요. 그때 동그라미 기억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지에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죠. 통지에 동그라미고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비과세입니다. 다만 또 밑줄이요. 전답과수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즉 통지에 보호구역 내에 있는 농지나 대지는 어떻게 합니까? 과세입니다. 전답과수 및 대지는 과세입니다. 이거. 그래서 거기 꽃 표시, 아니죠. T 표시, 하이라이트 표시 보니까 군사기준 군사시설법에 따른 군사기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내이면은 분리과세입니다. 근데 통제보호구역 내는 이면은 요거 뭐하고요? 요거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하고 니은번입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최종림, 시험림,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거 작년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30회 시험에 재산세 비과세 이거 나왔었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은 저한테 배운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작년 시험에서 재산세 비과세 문제에서 요거 나왔을 때 비과세 되는 거 골라라 해서 요거 나와가지고 수강생들 중에 어떤 분은 딱 보는 순간 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죠?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 그래서 시험 끝나고 교문 나서는데도 어떤 수강생 합격 후기에 보니까 교문 나서는데도 이게 자꾸 노래가 떠오르더래요. 림자로 끝나 이거 그죠?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자연공법에 따른 공원 제한 보존지구안에 의한 비과세인데 보존의 동그라미죠?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지구안에 의한 비과세예요. 근데 거기 T표시 보니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 제한 환경지구안에 의한 환경의 동그라미야. 요거는 분리과세입니다.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임이 하니까 공원 제한 환경지구안에 의한 뭐하고 요거는 분리과세하고 보존지구안에 의한 보다 비과세입니다. 국립공원, 도립공원 같은 데 있는 보존주간은 비과세고 환경주간에 의미하는 분리과세하고 요거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체크죠. 여러분들 3번도 체크입니다. 어떤 거냐면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제 1년 미만의 것은 뭐합니까? 비과세한다는 거 체크고 그래서 1년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의 것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으면 못 쓸 거니까 비과세. 4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비상 제시의 그 구조용으로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도선여행에 이용하는 선박, 배로 이루어진 다리, 선교에 구성되는 선박 이런 거 비과세. 5번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관련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았거나 철거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등 주택.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밑줄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았거나 철거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등은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택은 건축물 부분에 한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맨 마지막 제출 그 부속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제가 이거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것도 28회 때 제가 맨날 그랬어요. 자, 어차피 저 건축물이나 주택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다. 근데 그 부속 토지인 대지요. 땅은 어떻게 때려부숴요? 그러니까 과세한다. 그랬는데 시험에서 여기 나왔었습니다. 그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 대지까지 비과세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 땅은 어떻게 때려보세요? 자, 그래서 대지는 과세고요. 자, 그러면 체크하시고 문제 217페이지 봅니다. 예제 문제요.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연제 1년 미만의 것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2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연제 행정관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인 대지요. 그래서 철거명령 받은 주택이나 건축물은 비과세입니다. 때려부술 거니까. 근데 그 부속 토지인 대지. 땅은 어떻게 때려부세요? 제가 항상 그랬는데 이거 자 대지 때문에 틀렸습니다. 대지는 과세입니다. 나머지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6절 납세 절차입니다. 재산세 이걸 왜 여기다가 제가 납세 절차 전에 갑자기 시가 갑자기 나와버렸네? 제가 여기다 시를 뒤쪽에 집어넣는다는 게 여기다 집어넣어서 말았네. 주양에 나온 김에 볼까요, 여러분들? 자,
선묘지라고 해서 이생진 시인의 그 그리움 바다 성산포에 나오는 시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세요. 살아서 무더웠던 사람 죽어서 시원하라고 산꼭대기에 묻었다. 살아서 술 좋아하던 사람 죽어서 바다에 취하라고 섬꼭대기에 묻었다. 살아서 가난했던 사람 죽어서 실컷 먹으라고 보리밭에 묻었다. 살아서 그리웠던 사람 죽어서 찾아가라고 집신 두 짝 놔두었다. 좋죠, 여러분들? 이거 뒤에서 하나 써야 되는데, 이거 재산세 끝나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 종부세가 바로 나와버린 납세절차가 어디로 날아가 버렸네? 이럴 리가 없는데? 좋습니다. 종부세가 바로 나와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뭔가, 여기 순서가 이게, 요 순서가 좀 틀리구나. 죄송합니다. 납세절차 217페이지 봅니다. 교재. 별표 3개입니다. 별표 3개 하시고, 징수 방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별표 3개 하시고. 납세 절차는 뭐 종합 문제든 독립학 문제든 거의 나오는 거고, 시험에. 근데 특히 올해 같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징수 방법 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재산세는 뭘 판단한다.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요? 6월 1일이요. 자,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지난 순환에도 제가 물어봤던 건데, 이따가 오늘 배울 건데, 재산세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한다. X라니까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6월 1일이 항상 12월 30일 기준으로 아니에요. 무조건 언제 기준으로 뭘 판단한다? 언제부터 언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 T 표시해 보니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 누가 되는지 과세 기준 세율 등등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납부기한 보세요. 납부기한 보니까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과세상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그래서요. 별표시합니다. 표에다가. 이건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우리가 정기분에 대한 납기도 모르면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시험장 갈 자격이 없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납부기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정기분에 대한 납기 표 별표시해 놓고 봅니다. 토지분은 매년 언제입니까? 9월 1일부터 9월 1일이 아니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건축물하고 아래 선박과 항공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요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주택분만 이제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언제? 9월 16일, 9월 30일까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분만 이렇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두 번 나눠 징수한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꼭 항의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9월달 되면 왜 재산세 여름에 내는데 또 보내냐고 막 하면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하여튼 주택분만 두 번 나눠 징수하고, 근데 거기 표 아래에 그 각주 표시, 꽃표시를 봅니다. 해당 연도의 주택분요, 부가징수할세가 얼마요?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 납기를 언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요,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주택분만 그렇습니다. 또 토지분은요. 토지분은 언제예요? 토지분은 언제예요? 토지분은 자, 만약에 토지분 재산세 부가징수할세액이 17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X입니다. 토지분은 17만 원,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라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넘어가서 보시니까 218페이지 수시분입니다. 수시분은 지자체 장은 과세상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이미 부과한세액을 변경하라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수시 부가징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납세지 보겠습니다. 납세지요. 재산세 납세지는 좌우지간 같은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도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X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래서 물건 소재지. 선박항공기 예외가 있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양가로 4번 징수 방법 보겠습니다. 보시니까요. 보통징수죠.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OX예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맞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달라온 거 올해 고지서 달라면 또 휴통 버리고서 종부세고 헷갈려가지고 여보 우리 집 재산세는 중개사 공부하는 내가 예비 공인중개사인 내가 세금 올해부터 계산할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세고 또 니은번 납세 고지서 발부입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금과 세액을 적어서 몇 줄이죠? 늦어도 납기 며칠 전이요?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상식처럼 이것도 또 5일 전까지 발부. 시험에 또 2번 나왔습니다. 5일 전까지 발부해. 납기 개시 전까지 발급하는 날은 틀려요. 5일 전까지 발급입니다. 종부세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병기고지되죠.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들 때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고지해야 한다 아니고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특정자원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고지서 병기된다고. 특정 자원분으로 바꾸면 틀려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얼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친구니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항상 재산세라면 같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물납부 날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그래서 둘 다 보통징수하는데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기도 자 재산세하고 같을 때는 고지서 2장 만들면 서로 피곤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과상금 같은 거 적용할 때 중과상금 적용할 때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을 때 30만 원 미만인지는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하는 거지 납세 고지서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앞에서 배웠고요. 저희 총론에서.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자원분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3번이요. 소액징수 면제 및 신탁재산의 특례요. 동그라미 기억번 상식이죠 이것도. 자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 2,000원이면 징수하고요. 니은번입니다.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 지방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가 여기 쭉 미줍니다.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죠.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해야지. 다만 또 이 밑줄이죠.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의 다른 재산인 경우에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는데 신탁법에 의한 우리가 신탁을 하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면 갑과 을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자 믿고 맡는 사람 병수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갑이란 사람이 A 토지하고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 을은 B 토지를 신탁했다. 그러면 위탁자별 구분되는 이 신탁재산에 대해서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배웠어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다 배웠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위탁자 아니고. 그 다음에 C라는 토지가 있는데 이 C라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 토지입니다. 원래 자기 토지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앞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지난주에. 얘네들이 전부 다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에 있을 때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에 있을 때 또 같은 상가 토지입니다. 그럴 때 얘네들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서로 합산해서 과세해야 하네요. 원래 토지는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를 합산해서 과세하잖아요. 가격을. 그럴 때 합산해야 하네요. 합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수탁자 고유 토지와 자
신탁 토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위탁자별로는 합산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요번엔 지금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입니다. 세금을 체납한 토지예요. 자, 그랬을 때 자, C 토지는 압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세금을 체납한 토지만 압류해야죠. 자, 세금을 체납하지 않은 토지를 왜 압류해요? 자, 세금을 체납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 A-는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압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습니다. 25회 시험 때 나온 것이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X잖아요. A- 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 나왔었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 그 예제 문제에서 틀린 거 옳은 문제인데 5번 지문만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맨 아래 5번 지문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들렸죠?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A- 압류할 수 있습니다. 자, 219페이지로 갑니다. 양가로 5번 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니까요.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자는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이요? 10일 이내 밑줄입니다. 10일 이내. 그 소재지 관하는 지자청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그 T 표시 보니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으나 재산세 납세물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가산세 없다는 거 밑줄이요.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느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번인데 줄 긋고 외우는 건 아니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역번만 밑줄입니다.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했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쫙이요. 기역번만. 나머지 내용들은 니은번 상속계 재산일 때는 주된 상속자가, 그 다음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했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자, 주된 공부상 소유자가, 또 신탁 재산일 때는 수탁자가 이런 것들을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떤 얘기냐? 이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 중에 납세무자 배운 것 중에 한번 봅니다. 첫 시간이 좀 길은데 여기 보세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그러면 근데 매매했는데 보세요. 만약에 2020년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행이 됐습니다.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라고 배웠어요? 누가 납세무자예요? 갑과 을. 매도인 갑이에요? 매수인 을이에요? 당연히 항상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6월 1일 봤더니 완벽하게 공부상이든 사실상이든 누구 거예요? 매수인 거잖아요. 매수인 납세무자입니다. 사는 사람. 6월 1일 이전에 잔금 치료 등기가 됐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잔금은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을 명의로 등기가 됐습니다. 이랬을 때 당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봅니다. 우리가 원칙 누구라고 배웠어요? 지금 6월 1일 현재 봤을 때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매도인 소유고 5월 30일 잔금 치렀으니까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입니다. 이랬을 때 재산세 원칙 납세무자는 과세기준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였잖아요.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와 무관하게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 납세무자인데, 근데 자 이런 거예요. 지금 권리 변동이 있는데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금방 기억번을 보니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이요?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이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고되니까 공무원이 아직 등기는 안 되는데 5월 30일에 잔금 치렀네.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누구예요? 매수인 을이네. 그래서 매수인 을이 원칙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잔금 언제 주 이런 걸 몰라.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는 누가 납세무자가 된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권리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권리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가 돼?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권리변동의 사실을 권리변동이 있는데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안 됐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계약서 첨부해서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게 돼 있어요. 시장공사한테. 근데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신고들은 다 뭐냐면 징수 편의를 위한 신고예요. 여러분,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세금을 정확하게 부과 고지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면 과세권자한테 있는 거예요. 지자체장한테. 그런데 보통 징수하니까.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협조를 구한 거예요. 정확한 납세무자에게 세금을 부과 고지하게 한 징수 편의한 신고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산세 문제에서 뭘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무조건 틀립니다. 이런 신고는 안 해도 가산세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이 경우에 지금 공부상 소유자가 신고해 주겠는데 신고를 안 했어. 누가 납세무자가 돼? 공부상 소유자. 지가 납세무자가 되잖아요. 이런 신고를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니까 이런 겁니다. 그 의미 읽은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인데 시험에서 이걸 바꾼다 그러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인데 이걸 바꾼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돼지꼬리 땡냐에서 사유 발생일 X입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렇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아니고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다? 과세 기준일로부터입니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지 사유 발생일 X예요. 사유 발생일 X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의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과세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시장군수가 무신고 재산을 과세장에 등재하면 관계장에 통지해 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은 읽어보시면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과세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추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그래서 재산세는 학자들이 흔히 얘기해 대장과세하는 조세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황부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물납과 분할납부 보고 이제 종합부동산세로 다음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